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속설. 하지만 그 속설 때문에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됐어, 괜찮아. 과연 속설의 미스테리는? 여학교 방석 있죠, 방석. 여학생들이 까는 방석을 갖다가 내가 깔고 시험 볼 때도 이제 갖다 시험 보는다 같이 깔고 앉으면은 뭐 붙는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요, 이제 대학에 자기 감이 있거든요. 나무에 자기 감이 떨어지면 이제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371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어디 뭐 누구 들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피부정 뭐 어디 초상집 갔다 온 사람 못 오게 하고. 속옷을 이렇게 일주일 전 시험복 일주일 전부터 바꿔 입었던 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 교복 바지 같은 거 갖고 가끔씩 입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뭐 학교 성적도 좋아지고. 뚝딱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도깨비 방문. 그런데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해결해주는 신비한 도장이 있다고 한다. 저희 식구는 이 도장을 100만 불짜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 가족이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인데 그때가 1986년 새 집으로 이사 오고서부터예요. 여보, 식사하세요. 근데 어머니 뭐 하시나? 어머니.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어찌나 밤새 고양이가 울었었는지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엄마, 나도 고양이 소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 옆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나?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당신? 응? 그냥 악몽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였던 고양이. 혹시 옆집 고양이가 집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아예 그 동네엔 고양이를 키우는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안 받겠다는데 무슨 수로세요? 한두 번 다니고 나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갖다 주든지 말든지.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일은 계속된다. 기철이는 파란색 안 어울려. 왜? 기철 씨 파란색 좋아하잖아. 시원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식구들의 얼굴이 고양이 얼굴 같은 그런 희귀한 동물의 얼굴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혼령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짐승의 혼령이 있다는 일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생각도 못 해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짐승의 혼령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간을 고양이 혼령에 시달리고 있었을 무렵이었다.
저는 우리 집 살던 사람이네. 아, 전화 고지서가 나와서요. 예, 오셔서 찾아가시겠어요? 그럼 그러세요. 어머, 아줌마 참 커피 맛있게 타시네요. 근데 아주머니는 괜찮으세요? 뭐가요? 이상하다. 우리는 못 견디겠던데. 네? 근데 아무 일 없다니까 얘긴데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영감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애지중지하던 손주 녀석이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졌었대요. 근데 누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데에는 고양이만한 약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글쎄. 영감님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대요. 지도 뱃속에 새끼를 살리려는 거였겠지요. 왜 그런 미물이라고 보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죽어라고 도망을 쳤지만 몸이 무거워서 멀리 도망을 가지도 못하고. 아, 여름 거기 있구나요. 이리 와. 아휴, 비참하게 죽었죠 뭐. 결국은 그 영감님 손주 약이 된 거죠. 근데 고양이의 저주인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휴, 그 영감님도 높은 계단에서 굴러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집을 싸게 산 거죠. 근데 말도 말아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아유, 괜히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보네. 아유, 내 정신 좀 봐. 우리 큰애 올 때 됐는데 빨리 가봐야겠네. 커피 잘 마셨어요? 예. 전 집주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우리가 이 집을 살 적에 속아서 산 게 됐잖아요. 또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단 불안하니까. 근데 이미 집을 사가지고 잔돈까지 다 치러놓은 그런 상태니까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때에 어머님께서 묘안을 내놓으셨어요. 과연 그 묘안은 무엇일까? 아버지인가 봐. 구했냐? 예.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벼락맞은 대추나무였다. 그리고 그 나무로 병덕 씨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었고 평범한 스티커 위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효험이 있을까요? 예로부터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화를 명케 해준다지 않더냐. 그리고 가족들은 집안 곳곳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근데 제 이름을 찍어서 붙여놓으니까 어째 좀 이상하네요. 아버지, 잠깐 도장 좀 접으세요. 왜? 자. 이러니까 어때요? 그래. 그러니까 좀 낫다. 어디든 다 붙여놨어요. 붙을 수 있는 자리. 이게 바로 그 도장이에요. 그때 정말 이 도장이 얼마나 신통하고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정말 구세주였었어요. 그 후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말 신기해요. 얼마 후에 그 고양이가 죽었다는 그 방, 그 죽은 방에서 영혼이 휙 빠져나가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머릿속에 그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신비한 일을 겪은 후 병덕 씨 가족은 배탈이 난 배에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놀랍게도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그 후엔 두통이 날 때도 스티커를 사용했고 심지어는 공부하는 아이들 책상, 참고서, 필통에까지 스티커를 붙였는데 과연 그 덕이었는지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뚝딱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비한 도장. 병덕 씨 가족들은 이 도장을 100만 불짜리 도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다고 한다.